자, 그래서 첫 번째 동시사망 추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시사망이라는 네 글자가 나오면 반드시 추정이란 단어가 나와야 돼요.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동시사망이란 네 글자가 나오면 반드시 추정이란 단어가 나와야 되고, 실제 시험 문제다가 2인 이상이 동일한原因으로 사망하게 되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본다, 의지한다, 간주한다는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추정 그러면 당사자가 번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주 그러면 요거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동시사망 추정입니다. 이 동시사망 추정은요, 시신이 발견됐을 때 써먹는 제도예요. 시신 요것이 발견이 됐을 때 써먹는 제도가 동시사망 추정입니다. 요건 상속분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속분쟁을 갖다가 방지할 목적으로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민법 제30조에다가 동시사망 추정 규정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거기 중간에 보시면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조는 뭐라고 되냐?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을 했을 때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동일한 위난이라고 돼 있지 상이한 위난이라고 안 돼 있어요. 동일한 위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위난으로서 돌아가시게 되면 시신이 발견됐을 때 누가 먼저 심장이 멎었는지 알 수가 없을 때에는 그분들은 동시에 심장이 멎은 것으로서 추정한다. 동시에 심장이 멎었으니까 그분들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사이에는 상속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어떤 경우가 있느냐? 갑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아버지하고 을이라고 하는 요 두 분은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이때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요. 이때 병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15살짜리 미성년자. 그 다음에 이 두 분은요, 시어머니 정이라고 하는 요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의 어머니 모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 내외가 있고 손자가 있는 집안입니다. 근데요, 어느 여름에 비행기 타고 아버지하고 요 아들이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안타깝게도 비행기가 추락이 돼가지고 의료진이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시신이 발견되면은요, 아버지가 먼저 심장이 멎은 거예요? 아들이 먼저 심장이 멎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동일한 위난으로서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시신이 발견됐을 때 심장 정지의 선언은요, 판사도 모르고 의사도 몰라요. 왜?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요 평상시에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벌어져 있던 요 며느리 을이라고 하는 분이 이걸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보다 아들이 나중에 심장이 멎었겠죠. 멎었으니까 아버지 심장 정지가 되자마자, 남편 심장 정지가 되자마자 남편의 재산은 배우자인 나, 직계비속인 병, 공동상속이 됐으니까 시어머니 직계존속은 한 푼도 못 줍니다. 이렇게 소송 제기하게 되면 법원의 판사는요, 이걸 갖다가 신이하니까 확인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상속분쟁 방지가 목적이니까 이러한 경우에는요, 시신이 발견됐고 심장 정지에 손을 닿을 수 없으니까 두 분 사이에서는 동시에 심장이 멎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직계비속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속을 갖다 못 받으니까 그러면 직계비속이 사라졌으니까 상속의 순위 2순위로 넘어가죠. 그래서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이 오는데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하고 직계존속이 되는 거예요. 직계존속. 됐습니까? 그랬는데 이때 이건 추정적 효력이니까 이게요, 요렇게 적용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요때 비행기가 추락이 되고 의료진이 갔더니 요때 병이라고 한 요 아들이 휴대폰 가지고 연락을 해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는데요,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큰일 났어요. 비행기 추락이 됐는데 나도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할머니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빨리 좀 와줘요. 이렇게 전화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현장에 가는 도중에 가서 보니까 요때 병이라고 하는 아들 손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랬을 때는 아버지보다 나중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으니까 이때는 3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이 적용되는 거예요. 상속. 따로 심장 정지되자마자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이 받았으니까 요 직계존속 모친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없게 된다. 됐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상속분쟁 방지를 갖다가 목적으로 해가지고 30조 규정을 갖다가 넣어놨고, 이 30조 규정은 지금 보신 것처럼 동시에 심장이 멎은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추정적 효력이니까 반증이 있으면 상속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반증이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논외지만 여기 정이라고 한 할머니 있잖아요. 할머니는 손자가 많은 게 좋겠어요? 손자가 하나도 없는 게 좋겠어요?
할머니가 상속받으려면요, 손자가 없어야 돼요. 손자가 없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놀러 가야지 혼자 가가지고 먼저 이렇게 저질러주면 안 돼요. 그리고 오신 순서대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속 분쟁 방지가 목적이다. 근데요, 우리는 분명히 동일한 위난을 하고 돼 있잖아요. 동일한 위난인데 그러면 서로 다른 상이한 위난에도 적용할 수 있냐? 상이한 위난에도 적용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 상이한 위난에도. 자, 어떠한 경우냐? 갑이라고 하는 여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요, 알프스를 갔다가 여행을 하는데, 눈사태를 만나가지고 이때, 시신이 발견됐는데 심장이 정지된 상태. 근데 아들은 남태평양에서 참치를 갖다 잡는데, 이때 참치를 갖다 잡다가 급하게 휩쓸려가지고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발견했는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서로 상이한 유난인데 심장 정지의 선호가 비슷할 때 일어났어요. 8월 달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도 적용이 된다는 게 교수님들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문 자체는 동일한 위난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지만 교수님들은 상이한 위난에도 적용이 된다. 왜? 상속 분쟁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이상하게 낸 적이 있어요. 우리 민법 제30조는 동일한 위난 또는 상이한 위난에 관해서 동사망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면 또 틀리는 거. 동일한 위난만 글자로 만들어 놓고 상이한 위난에도 유추 적용한다. 왜? 상속 분쟁 방지가 목적이니까. 근데 우린 또 이렇게 날카롭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또 딴지를 걸죠. 알프스에서 돌아가실 확률하고 남태평양에서 고기 잡다가 돌아가실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56쪽에 보시면, 자, 핵심 판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자, 판례 맨 밑에 보세요. 오른쪽. 동시다망 추정은 법 적용이죠. 법률상 추정입니다. 따라서 30조를 했다가 번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했다는 전제 사실에 대해서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했다가 제출을 하거나 다른 시점에 사망했다는 점에서 이때 본래의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 따라서 법원에서 이미 동사망 추정을 적용을 해버리게 되면은요, 이건 당사자가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 법원 판결로서 적용이 됐으니까. 따라서 법원이 동사망 추정을 했다가 적용을 했을 때에는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 증거를. 당연한 겁니다.